대한민국의 수험생을 응원하는 끄적이는 수험영어. 이번 시간에는 22학년도 21년에 시행한 수능 전 문장 정확하게 185개의 문장의 구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시리즈로 좀 엮을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은데 차치하고 정말 시험이 어려웠을까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석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단어는 아래 설명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먼저 체크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챕터 1의 문장의 성분과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능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문장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짧은 문장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첫 번째, Anna really liked her. 애나가 그녀를 뭐 했대요? liked, 좋아했대요? 진짜로 좋아했대요? 진정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때 real, 맞을까요? 틀릴까요? like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자리가 맞겠죠? 따라서 이때 real은 형용사로서 동사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틀렸고요. really가 맞겠죠? 진짜로 좋아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했다. 해석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What or how a waste of time. 시간의 낭비였어. 무슨 시간의 낭비란 말인가? 즉 뭐예요? 감탄문이라는 거죠. 감탄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What, a, 혁명, 형용사죠. 혁명, 주어 동사가 있고요.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에 감탄문이 있고, how, 형부, 형용사나 또는 부사에 주어 동사 구문이 있겠죠. 주어 동사 구문이 있어요. 즉 what은 명사를 감탄할 때 쓰이는 거고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a waste of time, 시간의 낭비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때 a waste 명사를 감탄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what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 혁명 주어동사, how 형부 주어동사. 이때 주어와 동사는 문맥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In all things, in 전치사 구해요. all things까지 밑줄에 모든 일에 있어서 purpose, 목적이 drives success, 성공을 이끌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in all thing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서 이때 all과 things가 동격 관계를 나타내면서 all이 모두를 나타내죠. 그래서 things 뒤에 s가 붙었고 in all things 모든 일에 있어서 자 해석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든 이라고 해석을 의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역과 의역 차이 알아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 next 4번 She seemed to be expecting someone. expect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았어요. she 그녀가 seemed 보인대요. to be expecting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V'에 진행형 투부정사가 되면서 이때 someone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it seemed 대꾸문. 우리는 it seemed 대꾸문은 빠르게 원래 문장 it seemed 보인다. 뭐가 보여요? 대절 이하가 보인다. 대절 이하 she 그녀가 was expecting someone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t 형식 주어가 됐고요. 형식 주어 seemed가 동사의 대절 이하가 진주어 형태로 잡혔죠. 그래서 또 여기에 뭐가 잡혀 있어요? she 주어 was expecting 동사의 someone이 목적어 형태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과거 진행형에서 이 문장이 진주어 속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쓰고요. 동사 그대로 쓰고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진주어 속의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면서 expecting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도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expecting 우리가 기대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맥적으로 여기서는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문맥적 의미 의역으로는 기다리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과 우리는 항상 직역 글자 그대로의 해석과 문맥적 해석 자연스러운 의역의 차이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5번
She began eagerly searching for them. 그녀가 began 동사 시작했대요. searching for them. 그들을 찾기를 시작하였답니다. eagerly 부사예요. 부사는 대표적인 modify 수식어구로 들어가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주죠. 그렇다면 begun을 수식했을 것 같습니까? searching이라는 동명사를 수식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차피 동사를 수식해도 맞는 표현일 거고 동명사를 수식해도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누구를 수식해준 게 맞아요? 열심히 찾기 시작하였다. 동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맞겠죠. She began eagerly searching for them.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끊어 읽으라면 어디에서 began 앞에서 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직독직해가 되겠네요. Next 6번. Many examples of so green text exist. Many examples, 많은 예들이 of 동그라미 so green text까지 밑줄에 exist가 동사의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한 green text, 즉 녹색 세금이에 많은 예들이 존재한다. 이때 so가 누구를 수식했어요? green text를 수식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렇다면 이때 so는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틀렸죠? 왜요? 우리가 보통 so, 형, 명의 어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such는 such, 형, 명의 어순으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so 같은 경우는 명사 플러스 플러스 명사에 이때 형용사가 플러스 명사를 수식해주고 이때 so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인 거고요. search는 플러스 명사 형태의 를 수식해주는 구조죠. 결과적으로 이때 so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기능이 강하고요. search는 플러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의미가 강하죠. 따라서 so는 부사고 search는 형용사다 라고 품사를 알아두신다면 6번에서는 그린 텍스트라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so가 적절하지 않겠죠. search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so형, 명, search형, 명. 이것을 외우시면서 여러분들을 so는 뭐다? 부사다라는 것, search는 뭐다라는 것, 형용사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6번 so가 search로 바뀌어야 해요. Next 7번 The world of social media. 소셜 메디아의 세계는 is 뭐이다? No difference.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죠. The different가 보어가 되면서 이때 no. 적절한가요? 부적절한가요? 이때 보통 우리가 not, 부정어구에서 not은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많고요. no는 뭐가요? 형용사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no는 누구랑 결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no 플러스 difference, 그래서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no가 형용사 말고도 무슨 의미 있어요? 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no는 뭘?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different가 형용사니까. 따라서 이때 no도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가 no를 뭐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형용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no 플러스 명사 형태로만 기억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no는 나처럼 부사의 의미도 있어서 형용사를 수식해 주거나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동사를 수식해 줄 때에는 not을 쓰는 게 맞겠죠. Next 8번 Like whole individual cell have a lifespan. 셀, 세포들이 have 가지고 있어요. a lifespan, 생명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like 전치사겠죠. 뭐뭐처럼이라는 뜻에. 따라서 like 동그라미 whole individual까지 밑줄이에요. 전체 개체처럼, 전체와 같이, 개체 전체와 마찬가지로 세포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whole이 누구를 individual을 수식해주면서 전체의 개체들이겠죠. 따라서 이때 individual, s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명사에도 뭐가 있다? 수의 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 일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수의 일치를 한마디로 우리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러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수명사와 복수명사의 수의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넥스트 9번. His father encouraged, 그의 아버지가요, encourage, 용기를 주었대요. him, 그에게 to study,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목적격 보어예요. painting, 그림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때 to study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그래요. 적절하죠. 이때 encourage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것을 우리는 사역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를 갖는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우리가 make, have, let은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역의 의미에서 사역 대표 동사화 되어지는 것을 준사역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encourage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use, 야기시키다 라는 단어도 역시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를 가진 동사예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격보에 투부정사 갖는 동사, 목적어가 목적격보하도록 일을 시키는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 나올 때마다 다 체크해서 외워주시길 바라고. 넥스트 10번. 에나가 answered, 대답했대요.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by nodding,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uneasy. 여기에서는 걱정스럽게 우리가 easy라는 단어, 쉬운이라는 말도 있지만 편안한이라는 뜻도 있지요. 그래서 un이 부정의 의기에서 불편하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때 uneasy는 문장에서의 성분이 nodding이라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동명사, 즉 동사를 수식해주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V'을 수식해주는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러면 uneasy가 아니라 uneasyly가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부사의 쓰임은 어떻게 잡죠? 부사는 대표적인 modifier, 수식 어구고요. 이때 수식 어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형용사, 부사, 구, 프레이즈, 구, 그 다음에 클로즈, 절, 클로즈, 절을 수식해 준다라고 하지요. 넥스트 11번. The other view, 다른 하나의 관점은, 다른 관점은 is 뭐이다? The causal, 인과관계, mechanical, 기계적인 approach, 접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라는 관사가 나왔어요. 관사 뒤에는 뭐 나와야 되죠? 명사 나와야 되죠? approach가 명사로 잡히며 causal, mechanical이 형용사로서 approach를 수식해 줬네요. 자, 여러분들 approach라는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무슨 뜻이죠? 보통 동사로 접근하다라고 알고 있지요. 접근하다. 하지만 무엇도 있어요? 명사의 뜻도 있어요. 접근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는 명사로 접근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approach는 적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단어를 외울 때 품사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12번. close by, 바로 옆에서. 그래요. 이때 by가 뭐뭐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close by, 바로 옆에서. her friend, 그녀의 친구 J는 동격관계네요. 블라블라 assisting Anna를 돕고 있어요. 돕고 있었어요. 이러네요. 따라서 이때 was, were 뭐예요? 수의 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예요?
보통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때 her friend Jane 그럼 두 명이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문제예요. 그녀의 친구와 제인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and가 있어야겠죠. 그녀의 친구와 제인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and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her friend와 Jane은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 관계로 한 명이라는 거죠. 그녀의 친구인 제인. 따라서 답은 was가 적절합니다. 넥스트 13번 Jane notice 제인은 알아차렸습니다. 대절 이하의 Anna was glancing 애나가 바라보고 있대요. The entrance door of the gym 체육관의 입구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nna was glancing의 glancing 바라보다 힐끗 보다라는 뜻의 동사죠.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지요. 일단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at이 나오겠죠. at, glance at.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거 look이 단어 뜻 뭐예요? 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거고요. 이것은 보이다입니다. 보이다. look at이 보다죠. look at이 보다예요. 그래서 look 같은 경우는 look은 자동사죠.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요. 자동사 뒤에 뭐가 나와서 전치사와 결합해서 이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타동사가 되면서 그 뒤에 목적어를 갖게 되겠죠. glance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요. 전치사 at이 나와서 목적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glance at 우리가 자동사 또는 타동사 정확하게 그 의미 또는 쓰임 비교해 보아야겠지요. 넥스트 14번 I'm planning 나는 계획하고 있어요. A blah blah workshop for our science teachers 우리 과학 선생님들을 위한 워크숍 어떤 회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라는 관사 잡혔습니다. 관사, 갓관자예요.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의 관사. 관사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사는 명사가 쓰고 다니는 관, 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라는 관사가 잡혔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나와야겠죠. 어디 있을까요? 워크숍 이러죠. 그러면 여기에는 워크샵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보통 우리가 관부부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송해요. 관부부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부부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사 뒤에 명사,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 부사를 수식해주는 다른 부사 이래서 우리가 뭐라고? 관부부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페셜이 맞는 표현이겠죠. 스페셜. 넥스트 15번 애나, 컴마 잡혔습니다. The head of the club. 그 동아리의 회장인 애나가 주어와 동사 사이의 삽입구문 형태의 동격 구조고요. was teaching 가르치고 있어요. The new members 새로운 회원을 에게 amazing moves 간접 목적어의 amazing moves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때 moves 맞을까요? 이때 move도 역시 우리가 동사로만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동사의 뜻 알고 있는데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명사의 뜻도 있어요. 움직임, 동작이라는 뜻에서 따라서 이때 moves도 명사로 쓰여서 직접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기본 동작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넥스트 16번 She had not traveled 그녀는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This far 이렇게까지 멀리 for the bone 뼈를 찾기 위해서 on common dinosaur species 보통의 흔한 다이노소어 공룡의 종의 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멀리 traveled 여행해 본 적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this far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적절한가요? 예, 적절하죠. 왜요? 이때 빠는 부사로서 멀리라는 뜻의 동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가 되겠고요. 이때 this는 부사인 빠를 수식해주는 또 다른 부사예요. 이렇게까지 멀리 그래요. 그래서 this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시사라고 알고 있고 가리키는 명사, 지시사라고 알고 있고 대명사, 풀어놓은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풀어놓은 대명사, 이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지시 부사 형태로도 쓰이죠. 여기에서는 부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따라서 이때 despite에서 this도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7번, 즉 문장의 성분과 기본 구조에 대해서 17번부터 해서 앞으로 총 몇 개? 185개를 잘라서 조금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석과 우리가 직역이죠. 글자 그대로의 직역과 문맥적인 해석, 의역을 반드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